안녕하세요. 1월 15일 일요일입니다. 이재명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합니다. 검찰에 출두하고 난 이후 구속을 예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진상, 김용, 최측근들이 이미 구속되어 있고 해외로 도피 중이던 김성태, 배상윤마저 검찰 수사에 협조한다고 하니 매우 불안할 것입니다. 상의할 사람도 없어졌습니다. 이제 외톨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개딸부대 300명, 민주당 병풍부대 20여 명의 국회의원들만 남았습니다. 이상한 게 대의명분이 없는 개인비리 잡범을 국회의원들이 떼지어서 병풍치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민주당 나리 20명 국회의원들 수상하지 않습니까? 뭔가 뒤가 구린 모양입니다. 결국 이들은 유일하게 감옥 동기가 될 수 있는 그룹들만 남은 것 같습니다. 김한배는 사법부와 언론에 수백억을 뿌린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은 세 발의 피라고 합니다. 이것 이외에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잠 못 자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재명은 나는 죄가 없다. 검찰의 조작이다. 개딸 부대와 병풍 부대를 데리고 전국 각지를 돌면서 무죄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구세어라 금수나, 구세어라 김명수 사법부, 구세어라 깜빵 동기들이요. 정말로 누군가에게 세력을 보여주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 합니다. 검찰이 입을 다물고 있던 이재명에게 이재명 앞에 내어놓은 것이 바로 뇌물 문서입니다.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등에서 성남FC에서 준 돈이 후원이 아니라 대가성 뇌물이라는 빼박 증거를 보는 순간 이재명은 경악했다고 합니다. 고분고분 순한 양의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뇌물은 부정 청탁과 대가성이 동시에 만족해야 합니다. 뇌물을 증명하는 빼박 증거, 네이버 내부 문건이 나와버린 것입니다. 네이버 문건 속에는 성남FC에 직접 후원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네이버 측의 걱정에 대해서 정진상 실장은 그런 걱정을 이재명 시장님께서도 잘 알고 있으니 기부단체를 통해 지원해달라고 말한 것조차 그 문건에 들어있습니다. 성남시 내부 회의에서 이재명 시장님께 보고 드리고 다시 회신하겠다는 내용도 네이버 내부 문건에 모두 기재되어 있습니다. 성남시는 기부단체 희망살림을 즉각 만들었습니다. 네이버는 정진상의 제안대로 성남FC에 직접 두지 않고 희망살림을 통해서 우회해서 후원한 것입니다. 희망살림 대표는 이재명 옆집에 사는 이재명의 최측근이라고 합니다. 정말 끼리끼리 잘 헤쳐먹고 있습니다. 그 당시 네이버 대표 사장은 판사 출신 법조인이었습니다. 한 번에 후원금을 주게 되면 성남시에서 혹시나 요구사항을 안 들어주고 돈만 꿀꺽 할 수 있으니 10억씩 4번에 나누어서 주자. 이런 내용도 검찰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2015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4번에 걸쳐서 희망살림을 통해 후원금을 지급했습니다. 이런 네이버 내부 문서가 검찰에게 확보되는 게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대가성과 부정 청탁을 의심하지 못할 것입니다. 10,000% 뇌물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산건설과 차병원도 네이버와 똑같습니다. 이게 정진상과 이재명이가 개발한 비리 방정식입니다.
두산건설은 53억을 주고 1조 원 초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이권을 주고받는 부패 비리는 당사자들이 잘 사는 것으로 끝나는 범죄가 아닙니다. 공동체, 국가를 비참하게 파멸시키는 짓입니다. 그래서 심각한 범죄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법정 최고형으로 때려야 합니다. 이 예를 돕기 위해서 일본 경제가 망한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80년대 일본 경제는 미국 패권을 위협할 정도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일본 천황 앞마당을 팔면 미국 캘리포니아를 살 수 있다는 말이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세계를 제패할 수 있다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호사다마, 행복과 불행은 동시에 함께 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초유의 버블이 일본에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세계 최고 경제 전문가들조차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버블인지 몰랐습니다. 엄청난 무역 흑자로 일본에는 돈이 넘쳐났습니다. 소위 LTV, 부동산 담보 대출 비율을 200%까지 적용해 주었습니다. 감정가 1억짜리 부동산을 가져오면 2억까지 대출해주는 진짜 우스운 일이 일본에서 벌어졌습니다. 기업들은 너도 나도 깊은 산속까지 휴양지를 만들고 산악도로를 내는 등 일본 전역에 부동산으로 엄청난 돈벌이가 되었습니다. 기업들이 어렵게 생산 활동을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일본이 망한 이유입니다. 미국의 프라자 합의도 있었지만 일본 부동산은 열풍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두산은 1996년 70억짜리 병원 부지를 판교에 매입해 두었습니다. 지금은 143배나 초대박 수익을 터뜨렸습니다. 70억짜리가 19년 만에 1조 원이 넘는 자산이 되었습니다. 이게 두산에게는 엄청난 행운이었지만 국가적으로는 경제적 버블을 만드는 악마가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민들은 이런 사실을 모릅니다. 절대 용서하면 안 되는 범죄입니다. 두산건설은 이 건 하나로 1조 원 이상 기업 가치가 상승했습니다. 졸지에 1조 원이라는 막대한 담보 여력이 추가로 발생한 것입니다. 서민 경제, 서민들에게 공정하게 쓰여져야 할 돈 수천억이 불공정한 방법으로 두산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돈에는 승수 효과가 작동합니다. 두산에게 흘러들어간 부동산 투기자금 수천억은 우리 경제에 수조 원의 신용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를 발생시키고 물가를 상승시키고 수조 원의 거품 경제를 만들게 됩니다. 이재명은 대기업을 유치해서 성남 지역 경제를 발전시켰다고 아직도 궤변을 주장하면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기업 유치가 경제 발전으로 이어지려면 오로지 기업의 생산 능력, 생산 캐파가 증가해야 가능합니다. 이재명과 기업들이 벌인 부패 행각들은 경제 활동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 공동체에게 수십조 거품 경제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재명 일당과 두산, 네이버, 그리고 차병원은 그들끼리 엄청난 이익을 나눠 먹고 서로 윈윈하였습니다. 그러나 국가 경제는 그들로 인해서 큰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이런 악마적 사건들이 반복해서 일어나게 되면 잃어버린 30년, 일본이 간 길을 그대로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이재명의 주장은 엘고의 가치도 없습니다. 경제 발전은 오로지 생산의 증가로 나타나야 합니다.
이재명 당신은 진짜 국가에 몹쓸 짓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당신을 길이길이 기억할 것입니다. 양영자 의원은 광주 출신입니다. 검수완박에 반대하고 민주당을 탈당한 용기 있는 보기 드문 정치인입니다. 탈당할 때 검수완박을 안 하게 되면 문정부 사람들 20명 이상 감옥 간다더라 라고 언론에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이재명 병풍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의원들 명단을 볼 때 양영자 의원의 폭로가 사실이라는 것이 실감나게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재명의 감옥 동창이 얼마나 나올까요? 대한민국 건국 이래 이렇게 부패한 적은 없었습니다. 지난 문재인 5년 그리고 이재명 경기도 10년은 그야말로 부패 천국이었습니다. 좋게 200명 이상 줄줄이 감옥 가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공짜는 반드시 버블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누가 일본이 대만과 한국에 추월당할 것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버블은 공짜가 만들어냅니다. 버블은 뇌물이 만들어냅니다. 퍼주기, 투기, 비리 등이 버블을 만들어냅니다. 좌파들이 집권하게 되면 나라가 위험해집니다. 태생적으로 좌파들은 부패에 익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